제목은 화려하지만 투자 판단은 결국 숫자에서 갈립니다. 확정된 것과 기대감이 뒤섞인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려면 먼저 과장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 영상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픈 AI 180조 투자 유치 확정, 삼성전자 타이탄칩 단독 계약, 하이닉스 600조 투자 확대 같은 제목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며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확정된 것, 아직 협의 중인 것, 아예 잘못 알려진 것을 분명하게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숫자만 놓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금 사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요즘 떠도는 정보 가운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구분해드립니다. 둘째, 과장을 걷어낸 뒤 오픈 AI 투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흘러가는 실제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두 회사의 실적 전망을 숫자로 계산해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넷째, 이 투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영상에는 자극적인 제목이 많고 조회수도 높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보면 방향 자체는 맞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포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퍼진 이야기는 오픈 AI가 180조 원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오픈 AI는 ChatGPT를 만든 회사죠. 이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받는다는 소식은 여러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면 이건 완료된 사실이 아닙니다. 소프트뱅크,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대형 투자자들과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조 원 규모의 투자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협의 중이라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실제로 돈이 입금된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것과 실제로 대출이 나온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아직 상담 단계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이야기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700조 원 확정입니다. 스타게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함께 추진 중인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700조 원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크게 들리지만 이것 역시 확정된 집행 금액이 아닙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추정치에 가깝습니다. 현재는 파일럿 단계, 즉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700조 원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단계이지 실제 공사비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오픈 AI의 자체 AI 칩인 타이탄에 HBM을 단독으로 공급하기로 계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확인해보면 현재 삼성전자와 TSMC가 경쟁적으로 AI 전용 칩 패키징 테스트를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단독으로 낙정됐다는 공식 발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테스트 중이라는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정 계약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네 번째는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규모를 600조 원으로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면 SK하이닉스의 단독 투자 계획은 약 172조 원입니다. 600조 원이라는 숫자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민간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총합이 약 622조 원이라는 수치가 와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SK하이닉스 혼자서 600조를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가짜 뉴스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AI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수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구조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 중인 것과 확정된 것, 추정치와 실제 집행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확정된 것처럼 포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투자 판단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럼 과장을 걷어낸 뒤 무엇이 남는지 보겠습니다.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약 55에서 60%, 삼성전자가 약 35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전 세계 시장의 약 90%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는 방향 자체도 전 세계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국내 민간 반도체 기업들의 총 투자 계획이 약 622조 원 규모라는 점도 사실입니다. 즉 방향은 맞고 숫자가 과장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과장된 숫자가 아니라 검증된 숫자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왜 과장을 걷어내고 나서도
이 두 회사가 여전히 주목받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오픈 AI 투자금이 어떤 경로를 거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흘러 들어오는지 아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 AI가 삼성전자에 직접 주문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세 단계를 거쳐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왜 오픈 AI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반응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1단계는 오픈 AI입니다. 오픈 AI가 대규모 투자 유치 협의를 진행하면서 AI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자금은 결국 AI 서버를 만드는 데 들어갑니다. 2단계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픈 AI의 AI 모델을 실제로 학습시키고 구동하려면 엔비디아의 GPU, 즉 고성능 반도체 칩이 탑재된 서버가 필요합니다. 오픈 AI는 이 서버를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구성합니다. 쉽게 말해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서버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는 구조입니다. 3단계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가 고성능 AI 서버를 만들려면 반드시 HBM이라는 특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HBM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한국의 두 회사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픈 AI 투자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픈 AI가 직접 삼성전자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단계를 거쳐 돈이 흘러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HBM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HBM은 하이 밴드위트 메모리, 한글로는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름만 보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일반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가 지나는 도로가 왕복 2차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죠. 2차선 도로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왕복 64차선으로 넓혀놓은 것이 HBM입니다. AI 연산을 하려면 이 64차선 도로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시장이 커질수록 HBM 수요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HBM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약 55, 60%, 삼성전자가 약 35, 40%, 나머지 약 5%를 미국의 마이크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두 회사가 전 세계 HBM의 90%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AI 서버를 만들려면 결국 한국 반도체를 써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안을 채울 서버이고 그 서버 안에 HBM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난다는 뉴스는 곧 HBM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HBM 수요가 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앞으로 관련 뉴스를 볼 때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 전 세계 HBM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약 58% 성장해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80조 원짜리 시장의 90%를 한국의 두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인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오픈 AI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 인프라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모두 AI 서버를 만들어야 하고 그 서버에는 모두 HBM이 들어갑니다. 결국 오픈 AI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 AI 투자 흐름 전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민간 반도체 기업들도 이 흐름에 맞춰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민간 반도체 투자 총합은 약 622조 원 규모로 계획돼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만 해도 약 122조 원입니다. 이 정도 설비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수요를 확신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조는 이해되셨을 겁니다. 오픈 AI 투자금이 세 단계를 거쳐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 흘러 들어오는 흐름, 그리고 HBM이 왜 대체 불가능한 핵심 부품인지까지 봤습니다. 이제 이 구조가 실제 실적 숫자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결국 투자 판단은 감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숫자로 해야 합니다. 먼저 실적 전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 증권의 전망 기준으로 보면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약 133조 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은 약 109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두 회사 합산 영업이익은 약 232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크냐면
2024년에 두 회사가 합쳐서 기록한 영업이익이 50조 원대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2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이 흐름을 메모리 슈퍼사이클, 즉 반도체 시장의 초호황 국면으로 보고 있으며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이 실적 전망이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여기서 PER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이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돈으로 회사 전체를 사려면 몇 년이 걸리느냐? 그것이 PER입니다. 예를 들어 PER이 10이면 지금 회사가 버는 돈으로 회사를 통째로 사는데 1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저평가, 높을수록 고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업종마다 평균은 다릅니다.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노무라 증권 전망대로 2026년 영업이익이 약 133조 원이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순이익은 통상 영업이익의 70-75% 수준입니다. 그러면 순이익은 약 100조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의 과거 평균 PER은 대략 8배에서 12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구조적 성장이 시장을 이끄는 시기에는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 PER 12배에서 15배를 적용하면 적정 시가총액은 약 1200조 원에서 1500조 원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주가로 환산하면 대략 21만 원에서 25만 원 선입니다. 실제로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보면 메리츠증권이 24만 원, 한국투자증권이 25만 원, NH투자증권이 23만 원으로 평균 24만 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대비 약 25%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목표 주가들은 오픈AI의 대규모 투자 협의 소식이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기 전에 나온 수치라는 것입니다. 협의 중인 투자가 실제로 확정되고 집행되기 시작하면 HBM 수요 전망치가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 목표 주가 역시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SK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노무라 증권 전망으로 2026년 영업이익은 약 99조 원입니다. 순이익은 약 70조 원에서 7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SK하이닉스의 과거 평균 BER은 6배에서 10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SK하이닉스는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HBM 시장에서 약 55-60%를 점유하며 사실상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시장이 이 프리미엄을 반영해 PER 12배에서 15배를 적용한다면 시가총액은 약 900조 원에서 1100조 원까지 열립니다. 주가로 환산하면 약 택 2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입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도 이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140만 원, 골드만삭스가 130만 원으로 평균 135만 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약 50% 전후의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는 셈입니다. 숫자만 보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모두 앞으로의 전망치를 바탕으로 계산된 수치입니다. 전망이 빗나가면 주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의 이익과 주가의 방향이 단기적으로 엇갈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을 따라간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등락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락을 만드는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중국 기업 수백 곳이 수출 규제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고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디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장들을 돌리려면 미국산 장비가 필요한데 미국 정부가 이 장비 수입 허가를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체제로 묶어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매년 미국의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이 허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고 그 영향은 실적에 직접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측이 어렵고 뉴스 하나의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변수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오픈AI 투자 협의가 틀어질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오픈AI의 대규모 투자 유치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협의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규모가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실행 속도도 늦어지고 HBM 수요 전망 역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에는 이 투자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틀어지는 순간 그 기대가 빠지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오픈 AI 자체의 경쟁 환경입니다. 지금은 오픈 AI가 절대적인 1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ChatGPT를 만든 오픈 AI의 핵심 연구원들이 나와 세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클로드 모델은 최근 개발자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연간 반복 매출은 최근 190억 달러를 돌파했고 불과 몇 달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반면 오픈 AI는 실적 측면에서 여전히 적자 상태입니다. 2025년 매출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막대한 운영 비용 때문에 여전히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사 스스로도 2030년은 돼야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경쟁력이 흔들리면 AI 인프라 투자 속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지금은 AI 수요 덕분에 슈퍼사이클 국면으로 보이지만 이 흐름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차증권은 AI 수요가 기존 반도체 사이클 패턴을 깨고 6년 연속 성장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전망일 뿐입니다. 예상보다 AI 투자 속도가 느려지거나 기술 발전 방향이 바뀌면 수요 전망은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를 모두 알고 난 뒤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사라, 팔아라를 대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단 기준을 스스로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오픈 AI 투자 협의가 실제로 확정되는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협의 중인 단계에서 확정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이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작년 10월 SK하이닉스가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을 때와 실제로 투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둘째, 미중 반도체 갈등 관련 뉴스를 꾸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장비 수입 허가 갱신 여부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모르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셋째, HBM 수요 전망 수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분기마다 HBM 시장 전망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수치가 올라가면 목표 주가도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면 함께 낮아집니다. 가장 현실적인 모니터링 방법은 결국 이 숫자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훌륭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움직여 고점에서 사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하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편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떠도는 정보 중에는 과장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픈 AI 180조 투자 유치 완료, 삼성전자 타이탄칩 단독 계약, SK하이닉스 단독 600조 투자 확대 같은 표현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방향은 맞지만 확정된 것처럼 포장된 사례들입니다. 협의 중인 것과 확정된 것은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둘째, 과장을 걷어내고 나서도 구조 자체는 유효합니다. 오픈 AI 투자금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쳐 HBM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흘러들어오는 3단계 구조는 분명합니다. 전 세계 HBM 시장의 약 90%를 두 회사가 공급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 구조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숫자로 보면 실적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노무라 증권 기준으로 2026년 두 회사 합산 영업이익은 약 203.2조 원으로 2024년 대비 4배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삼성전자 평균 24만 원대, SK하이닉스 평균 135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들이 투자 협의가 완전히 반영되기 전에 나온 숫자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리스크는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 오픈 AI 투자 협의의 불확실성, 반도체 업황 사이클은 언제든 주가를 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화려한 제목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과 검증된 숫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판단은 언제나 과장이 아니라 숫자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